식물은 날씨와 기후, 강수량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존재하죠. 오늘 소개할 식물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강을 초토화시켜 외국에서는 악마의 잡초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그 식물은 바로 불애옥잠인데요. 한국에서는 강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식물인 불애옥잠이 왜 해외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인 걸까요? 불애옥잠은 번식력이 어마어마해 순식간에 강과 호수를 전부 덮어버려 생태계를 초토화시킵니다. 일단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무섭게 증식해 서식지 주변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끔찍한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애옥잠은 가만히 두어도 2주 만에 개체수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불애옥잠의 씨앗입니다. 불애옥잠의 씨앗은 생존력이 높아 무려 30년까지 생존하는데 강이나 호수를 떠다니다가 적합한 환경이 나타나면 바로 뿌리를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번 번식하기 시작한 불애옥잠은 순식간에 일대를 뒤덮어버리죠. 길이 막혀 배가 지나가지 못하고 수력 발전을 방해할 뿐더러 햇빛을 차단해 물속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시들어버리고 물고기나 곤충들도 산소 부족으로 생존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불애옥잠으로 뒤덮인 강은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불애옥잠은 제초제를 뿌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워낙 개체수가 많고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 제초제를 뿌려도 효과가 미미했고 오히려 수질오염 문제가 생길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불애옥잠은 애초에 물 위에 떠다니기 때문에 홍수나 폭우에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를 가진 빅토리아 호수는 불애옥잠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대표적인 곳으로 손꼽힙니다. 원래 이곳엔 불애옥잠이 없었지만 위험성을 미처 모르고 관상용으로 들여왔고 천적이 없는 데다 기후도 잘 맞아 손 쓸 새도 없이 번져버린 것이죠. 거기에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 등이 맞물려 빅토리아 호수에서 서식하던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도 불애옥잠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884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박람회를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여온 불애옥잠은 이 아름다움에 반한 관광객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불애옥잠을 집으로 가져간 미국인들은 이를 연못이나 강에 심었는데 이후 이것들이 빠르게 불어나 생태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애옥잠은 단기간에 미시시피강을 덮어버렸고 강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생물들을 멸종 위기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불애옥잠을 전문적으로 베어버리는 준설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옆나라 중국 또한 불애옥잠이 중국 생태계에 미친 손실이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을 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행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은 우리 호수나 강에 떠있는 불애옥잠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명 높은 불애옥잠을 관상용 식물 취급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겁이 없는 거냐는 의문까지 표한다고 하죠. 연못 위에 동동 떠있는 불애옥잠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식물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실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말에 우리 한국인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애옥잠은 열대 지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강하게 번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불애옥잠은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제초제도 통하지 않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만히 두기만 해도 겨울만 되면 다 얼어붙어서 1년에 한 번씩 정리되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에서 불애옥잠은 그 어마어마한 번식력이 기후로 어느 정도 통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애옥잠을 수질정화 식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불애옥잠의 정화 능력은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는데요. 불애옥잠은 다른 고등식물과 달리 뿌리를 물속에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 필요 없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이 바로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인 질소와 칼륨이기 때문이죠. 즉 불애옥잠이 물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불애옥잠을 들여온 것은 산업화로 인해 공장이 늘면서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중금속을 분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애옥잠은 물속의 각종 유독 성분, 농약 성분, 중금속 등도 흡수해버리는 고성능 여과기 역할을 해냅니다.
일찍이 불애옥잠의 효능을 알아챈 한국인들은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불애옥잠이 있는 수로를 거치게 만들어 물을 정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불애옥잠이 중금속을 흡수해 산업 폐수를 정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악마의 잡초로 불리던 불애옥잠이 한국인에 의해 재발견된 순간이었죠.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지혜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불애옥잠을 봉안연이라고 하여 한약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불애옥잠은 열을 내리고 이뇨작용에 효과적이며 수종, 부스럼,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에도 효능이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불애옥잠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골칫거리이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해발 2000m의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날 정도로 번식력이 강력해서 서식지 주변을 정복하다시피 하는 이 식물의 정체는 바로 냉이입니다. 외국에서 두려워하는 식물인 냉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향긋한 봄나물로 여기저기 널리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봄에 먹으면 인삼보다 더 좋은 효능을 내는 물건 중에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다면서 말이죠. 냉이는 국을 끓이거나 무침을 해먹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냉이를 소화제나 지사제, 지혈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눈을 맑게 해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간에 쌓인 독소도 풀어줍니다. 이 밖에도 뇌 기능을 활성화해주고 남성의 성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주죠. 또한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까지 있고 혈압을 저하시켜줍니다. 게다가 빈혈과 골다공증까지 예방해주니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데 된장국에 넣으면 그 맛이 또 일품입니다. 된장의 강한 풍미에 산뜻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반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비해 그 맛이 더 풍부해지죠. 맛도 좋은데 몸에도 더없이 좋아서 몸에 좋은 거라면 씨를 말려버리는 한국인들은 냉이를 보면 캐서 먹을 생각부터 할 정도입니다. 그런 탓인지 한국에서는 길에서 외국에서보다 냉이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냉이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냉이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가도 있을 정도죠. 외국에서는 너무 많은 데다가 냉이의 효능을 모르기 때문에 잡초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악마의 잡초마저 유익한 점을 찾아 활용하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매번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